수업을 해보시죠. 휘가철이군요. 다들 바쁘시네요. 네. 자, 일단은 그 저번에 내준 숙제 중에서 풀이 한 개 정도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갑시다. 그렇죠. 오긴 혹시 풀면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나 그런 게 기억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원이는 39번 하나 풀면 될 것 같고 뭐 푼 거는 있는데 뭐 어떻게 질문할 게 있습니까? 없으시겠죠? 네, 같이 영어로 봅시다. 어차피 저번에 배웠던 필기장 있으시죠? 필기장 꺼내시고요. 그 우리가 통계부터 확실히 명확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죠? 저번에 정리한 그 필기장만 있으면 사실 풀이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물론 무슨 상황이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진행은 뭐 더 거의 연산 문제이기 때문에 연산만 잘해주면 되고 39번이 조금 이제 헷갈리게 나온 문제긴 한데 이 변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39번 하나만 풀고 이제 오늘 또 진도로 가보죠. 자, 39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평균과 분산의 성질 문제인데 우리가 왜 그 점수를 실수배를 하고 실수를 더한 놈의 평균을 구하는 것과 그죠? 이런 그 연산을 진행한 상태의 분산을 구하는 거나 표준면차를 구하는 거에 대한 성질을 배웠죠. 그죠?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표는 점수가 나와 있고 거기에 확률들이 나와 있는데 P1, P2 이렇게 X1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확률 나와 있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저런 의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2x 더하기 1의 평균을 구해라고 하면 뭐 얘 질문에 이거죠. 야 점수를 2배하고 1을 더한 것들로 다 정리한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을 구해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점수를 건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면차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이걸 질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원래 구하던 평균만 구할 겁니다. 그러나 평균이 선형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어제 배웠던 적분도 선형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그런 성질률을 가져서 2를 그냥 따로 빼고 1을 그냥 빼주면 된다고 배웠죠. 알겠죠? 평균은 그냥 원래 평균만 구해서 똑같은 연산을 진행하면 돼 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얘는 이제 원래 평균에 A 배하고 B를 더하면 돼 라고 배웠고 분산은 원계 어떻게 하고 있지? 봐야 돼. 네, 분산과 표준편차는 저번에 쌤이 예시로 설명했는데 이 편차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특히 이 더하기 B를 하는 걸로는 편차가 안 바뀌어서 얘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 실수배한 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산은 제곱한 데이터니까 이 A배가 튀어나올 때 제곱으로 나온다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표준편차는 여기 루트를 씌운 거니까 절대값이 된다. 원래 표준편차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요 성질을 이제 좀 많이 헷갈리게 폼을 짠 그런 문제가 39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번을 보면 아직은 우리가 이제 평균, 분산, 표준편차에 대한 저런 용어들이나 기호들을 저번에 처음 배우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봐봐. 어느 과목의 시험 점수 X의 평균은 자 정리할게요. 이 X는 M이고 원래 평균에 M이나 많이 써요. 그리고 표준편차는 X의 표준편차는 시그마 점일 때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때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자 했습니다. 39번. 자, T는 식임 특이하죠. A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B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T는 얘가 새로운 변수라고 했어. 알겠죠? 근데 X가 우리가 원래 쓰던 변수죠. 여기 있는 그 식은요. T랑 X만 변수지 나머지는 다 숫자입니다. 상수인 거죠. A나 B나 뭐 시그마나 M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숫자겠죠, 그죠? 그럼 얘를 식을 정리할 때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나아요. A 곱하기 이 A는 분배해볼게요. 분배해버리면 A, AM 되겠죠. M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쓸데없으니까. 그러면 분리해버리면 이게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시그마 A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AM 쓸게요. 여기는 AM 더하기 B. T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게 정리하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때 이제 질문합니다. 얘가 T의 평균이 100점이고 T의 표준편차가 20점일 때 A, B를 찾아봐라. 이게 질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T의 평균부터 구할까요? 이 T를 구하면 이 T가 얘니까 시그마분의 AX 이건 상수입니다. 시그마분의 AM 더하기 B 얘가 지금 얼마다? 100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배운 성질 적용해보자. 평균은 다 분리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얘를 빼면 시그마분의 A E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더하기 B가 되겠죠. 얘가 얘 아닌가? 그죠? 그러면 그때 EX가 얼마라고 그랬지? M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M이면 시그마분의 AM 빼기 시그마분의 AM 사라지겠네? B만 남네요. B가 곧 100이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지만 그냥 정리하면 답이 그냥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표준 면적 마찬가지입니다. T에 대한 표준 면적 줬으니까 대입을 하면 시그마분의 AX가 있고요. 마이너스 여기 시가 사실 중요하진 않죠. 그죠? 시그마다 보니까 시그마가 얘가 이제 얼마라고 그러냐면 20이라 20. 표준 면적은 20이다. 그럼 또 마찬가지 시그마의 성질상 여기 있는 상수항들은 의미가 없다. 여기 뭐 더하고 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빼버리면 시그마분의 A의 원래는 절대값인데요. 원래 시그마는 표준 면차니까 음수가 나올 리가 없고요. A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양수라고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 쓰는 게 맞지만 알겠죠. 절대값 쓰지 않아도 되겠다. 시그마 X 얘가 20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얘 또한 이 시그마 X가 나와 있죠. 시그마라고 넣어버리면 약분돼서 A가 20이다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상황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 만나서 어려운 문제지 큰 특이한 점은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통계에 정말 딱 1단계만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표를 주면 그 표의 이름이 이 명칭을 잘 외워야 돼. 쌤 저번 시간 통계는 거의 암기 단원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해가 뭐 상황 정확한 표현하면 상황적인 이해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수학적 원리는 모른 채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고 문제 풀어서 유형 정리 딱 하면 여기 다 맞출 수 있는 파트.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여기 만약에 선생님 상황이 복잡해서 제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닥치고 암기해서 문제만 풀면 사실 대부분 케어가 되나요? 그런 파트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수학적 원리가 많이 없어지니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암기들과 공식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표가 이제 확률 분포표. 그때 쓰는 점수가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안에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알겠죠? 이산적이라는 게 개수가 딱딱 떨어지는 것들, 연속적이라는 게 이제 뭐 키, 무게, 길이 뭐 이런 거, 이런 부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건 표가 나와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질문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확률을 질문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분산을 구하거나 표준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구할 줄은 알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 뭘 준비하냐면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를 이제 풀 거예요. 왜냐면 표가 나와 있는 문제는 사실 진짜 연산 문제지 뭐 어려울 게 없어. 그냥 산수만 잘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표를 이제 안 줍니다. 표를 안 주고 확률 분포표를 분포표가 없는 경우 확률 분포표 만들기라고 한번 쌤 적어놨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를 안 주고 이제는 말로 주거나 식을 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거냐면 표를 만드는 문제는요. 첫 번째는 그 표를 안 주면 뭘 주냐 이걸 줍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줍니다. 용어가 어려워. 그러니까 식을 준다는 거야. 내용은 되게 쉬워요. 알겠죠? 근데 그 명칭이 확률 질량 함수라서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표를 안 주고 이제 우리한테 확률 질량 함수라는 그 식을 줄 거예요. 알겠죠? 함수의 이름이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거냐면 뭐 감은 금방 잡아요.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 18번에 6페이지 18번 요 한 유형으로 쌤이 빼놨죠. 그죠? 6페이지 18번 보시면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는 뭐 쉽게 표현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식을 함수로 만들어서 준다는 소리야. 알겠죠?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대요. P x가 x일 때 그 확률이 kx 제곱인데 x에 대입할 수 있는 건 1부터 4까지 가능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야 표가 있는데 여기 P 여기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x가 1, 2, 3, 4 가능하니까 1일 때도 확률이 나오고 2일 때도 확률이 나오고 3일 때도 확률이 나오고 4일 때도 확률이 나와. 이런 얘기야 그냥. 여기 확률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이 확률을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1을 집어넣으면 k. 그죠? x가 1일 때 확률이 k라는 얘기야 이게 함수가. 이 소문자 x에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k잖아. 2 대입하면요 x가 2일 때 확률은요 4k. 3일 때 확률은 9k. 4일 때 하면 16k. 이런 표를 이제 확률 질량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죠. 그냥 표 주면 이렇게 대입 딱 해가지고 정리식 해가지고
그럼 얘인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 예원은? 이 표를 보자마자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더한 게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거기 뭘 찾았어요? 뭐 필기자? 아, 왜 없어? 아, 있어요. 잘 켜놔봐. 나 더한 게 1이니까 10, 20, 30K는 1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3K 맞나? 맞죠? K는 30분의 1인가 봅니다. 그건 그냥 알겠죠? 그 다음 뭐 물어봤어? 제일 들어온 게 뭐 이런 거지. 시그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구해라. 제일 들어온 문제야 이게. 알겠죠? 먼저 성질 써가지고 2 시그마 잡아놓고 시그마 구하라네. 엄기야 시그마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들어온 문제. 너 들어온 거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말로 해봐. 나의 의도를 파악해서 잘 대답해봐. 어떻게 구할 거야? 네. 뭐 이렇게 봐. 화 게이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폭발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봐.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돼. 분산 바로 구할 수 있어? 그죠? 평균을 구해야지, 그렇죠? 거기 계산 순서 안 적혀 있니? 원기야? 표 밑에 안 적혀 있어요? 계산 순서 이래가지고 평균 화살표찍, 제곱의 평균 화살표찍, 분산찍, 표준문자 끝 이렇게 안 적혀 있니 용기? 찾았어? 못 찾았어? 안 적혀 있나? 잠깐만. 여기 있네. 계산 순서, 평균, 뭐 한글로 적어놨나? 이거 위구나. 제곱의 평균, 분산, 표준 이렇게 구하라고. 그냥 표준문자 물어본 게 제일 더러운 거라고. 왜 다 구해야 되잖아. 이제 선생님 말 이해되니? 알겠니? 표를 주면 무조건 평균 K 알았잖아. 그렇지? K 알았으니까 대입하고 평균부터 구해야 돼. 쌤 얘를 구하는데 왜 평균 구합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 어디다 사지 말고 알겠습니까?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야지만 얘를 구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것을 외워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량함수가 나와 있는 건 다루기가 편하죠. 그냥 대입하면 표가 나오는 거니까 표 대신 식을 준 것 뿐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도 거의 난이도가 0입니다. 0.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뭘 주냐? 이제 두 번째 표를 안 주면 활용 문제 줍니다. 활용 문제. 여기서 이제 문제 좀 어려워져요. 왜냐면 말 그대로 일반적인 확률 문제 줄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런 식이에요. 자,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11페이지. 여기 10페이지는 또 마찬가지 질량함수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되고요. 11페이지에 출발을 합니다. 48번 이런 거. 흰 공 2개, 빨간 공 1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얘는 뭐 표를 지가 만들어줬네. 그렇죠? 이거는 뭐 지가 활용 문제 내놓고 지가 표를 만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밑에 거 볼게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상황은 이해되죠? 뭐 확률에서 많이 하던 얘기들입니다. 그때 꺼낸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 표 만들어 준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뭐 선생님이 통계를 우리가 제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학교 점수다 보니까 뭐 수학 시험을 봤어. 점수가 이렇게 된 애들이 몇 명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펼쳐지는 거야. 일반적인 이런 뭐 확률적 상황에 다 포함해서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주머니 봐봐. 주머니 안에 흰 공이 2개 있고요. 검은 공 블랙이 3개 있습니다. 2개를 꺼낼 때 흰 공의 개수가 x랍니다. 여기 문제 잘 이해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나한테 구하라는 게 얘는 물론 x가 1 이상인 걸 구하라 했지만 알겠죠? 이랬을 때 뭐 다 물어볼 수 있어. 확률을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평균 구해라. 분산 구해라.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그 다음 유형부터 할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뭘 잘 만들어야 돼? 표를 만들어야죠. 그럼 이런 문제 주고 야 표 만들어봐 이러면 애들이 잘 못하는 게 시작을 제일 못해요. 시작을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잘 풀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풀던 확률에서 나오던 문제들보다 레벨이 낮아요. 여기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경우의 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확률을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만 우리가 시험 볼 때는요 되게 어려운 문제 많이 나왔거든. 근데 경우의 수를 넘어가서 확률에도 경우의 수 많이 쓰이지만 확률에 사용되는 경우의 수의 레벨은 경우의 수 단원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보다 확실히 쉬워요. 여기 마찬가지인 게 통계를 하려면 확률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확률에서 풀던 문제 레벨보다 훨씬 낮아진 레벨들이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통계는 그래서 더 쉬워지는 건데 봐봐.
자, 내가 얘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자, 요거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저 가능한 확률 변수부터 다 적어라. 이것만 잘해도 문제는 되게 잘 뚫려요. 그러니까 일단 x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다 정리하란 말이야. 그걸 다 적었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 상황이 전체가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2단계로 이제 확률 분표를 표 완성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표 완성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확률로 가는 건 어렵진 않을 거니까. 그럼 봐봐. 얘는 뭐 상황이 쉬운 문제 봐봐. x가 있어. 가볼게요. 여기서 내가 두 개의 공을 꺼내면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해. 전체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몇 개부터 가는 개수? 몇 개? 빵개, 그죠? 빵개. 뭔개 맞니? 빵개. x니까. 네, 그 다음 한 개, 두 개. 합계는 1, 1. 확률 합이니까. 알겠죠? 자, 이제 얘네들 확률 구하는 거야. 자, 확률 구해볼게요. 일단은 전체가 5C죠. 이건 뭐 쉬운 문제니까 5C죠, 전체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체는 10이고요. 약분은 그 하나하나 풀 때 굳이 약분하지 마시고, 왜냐면 여러분 풀어서 알겠지만, 풀어본 거 같죠? 풀어서 알겠지만 평균을 구할 때 보면 분모가 통일되는 거 확실히 산수가 편하니까. 알겠죠? 이 약분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 세 개를 구할 때도 확률의 진행에 자신이 있으면 두 개만 구하고 한 개는 제일 구하기 짜증나는 한 개는 1에서 빼는 게 나아요. 여기는 뭐 전체 합을 다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얘기했죠. 뭐 흰 공을 안 뽑으려면 3C 2, 검은 공을 두 개 뽑으면 되겠지. 세 가지. 흰 공을 두 개 뽑으면 2C 2, 한 가지.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4를 빼면 10에서 빼면 6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나오면 뭐 질문에 대한 대응은 가볍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건데, 간혹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내신에서는 알겠죠? 이런 식의 질문도 합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질량 함수를 구해라. 요것도 내신할 때는 좀 가끔씩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중학생들이 이제 서술형은 아니죠. 그 중학생 단어평에 이제 1번 확률 질량 함수를 쓰시오. 2번 표를 만드시오. 3번 표준표 채울 구하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얘도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 좀 해보는 게 좋으니까 쌤 만들어 볼게. 봐봐.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아까 모양을 봤죠? 어떻게 쓰는지? 그거 만드는 건데, 자, P 대문자 X가 소문자 X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X가 될 확률은 이만인 건데, 전체는 바뀔 게 없죠. 50입니다. 뭐 10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건 알겠습니까? 50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건 어차피 10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원하는 게, 이제 원하는 경우의 수가 흰 공의 개수잖아. 그렇죠? 흰 공이 X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흰 공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중에 X개를 뽑고, 그리고 나서, 그죠? 만약에 흰 공이 빵개였다면 검은 공을 두 개 뽑았을 거 아니야. 흰 공이 한 개였다면 검은 공을 한 개 뽑았겠죠. 이게 어떤 구조야? 2-X를 뽑는 거지. 그래서 검은 공이 3개, 3C 2-X 하고 가로 안는 X는 0, 1, 2가 가능해.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얘가 나오고, 1 대입하면 얘가 나오고, 2 대입하면 얘가 나와야지. 뭐. 알겠죠? 뭐 안 나오면 잘못 구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확률 그 분포표를 만드는 활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문제 난이도를 올리기 쉽지 않을까? 그죠? 왜? 활용되는 상황을 이제 어렵게 짜면 뭐 어려워지는 거고, 이렇게 쉽게 주면 쉬워지는 거지. 여긴 난이도 배분이 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전에 배운 그 표가 나와 있는 문제는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어 봤자 연산이 어차피. 알겠죠? 근데 이쪽은 좀 어렵게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갖고 있는 게 그나마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뒤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보통 질문 오는 문제 한 개에서 미리 좀 풀어드리면 82번. 네, 우리 표 만드는 연습을 조금 더 보여드려야 감이 더 잘 잡힐 거니까 쌤이 일부러 어려운 문제 풀어드릴게요. 가장 쉬운 문제를 이제 가볍게 상황 체크 해봤고요. 좀 이제 거의 보통 쌤이 숙제를 주면 항상 질문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볼게요. 일단 82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상황을 어렵게 짜는 거야.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새로운 건 없어요. 어차피 2는 똑같아.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의 6개의 꼭지점에서, 자, 여러분 문제 좀 이해하고 있어봐. 정육각형은 그려볼게요. 잘 그려야 돼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봅시다. 자,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정육각형이 있을 때 상황은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상태에서요. 문제는 3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잠깐만요. 6개의 점 중에 3개를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넓이를 x라고 하자. 표 만들어라 이 말이죠. 평균 관계 이게 그렇죠? 그럼 잠깐만. 얘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란 말이죠. 2가 되겠습니다. 세 점을 선택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63 아닙니까? 뭐 일직선 위에 세 점은 없으니까 다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6, 5, 4 나누기 3팩이니까 20까지가 되겠습니다. 20가지 삼각형이 나오나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자 이제 그 세 개를 뭐 이렇게 택하면 직각삼각형, 그렇죠? 뭐 이렇게 택하면 이등분삼각형 뭐 나올 텐데 그것들 넓이로 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라고? 가능한 x에다 적을 줄 알아야 돼. 어차피 이 x가 다 안 보이면 이 문제 못 풀어 그냥. 모든 케이스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자, 가능한 x를 파악할 때 정육각형 안에 삼각형을 잡아내려면요 이렇게 다 이어버리세요. 이런 가벼운 도형적 접근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은 다음에 봐봐. 내가 이 하나의 넓이를 구해놓을게요. 사실 꼭 이렇게 풀 필요 없지만 이렇게 푸는 접근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죠? 정육각형만 잘라놓는 게 나아. 그럼 봐봐. 여기 하나의 넓이가 얘가 한 변이 2잖아. 그죠? 여기 한 변도 2고요. 그쵸? 이거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인 거지. 2분의 1. 육경호 높이. 원기는 삼각형 구하는 공식이 뭐냐? 높이. 그래요. 네. 고1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고1.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여러분? 2분의 1 AB 사이즈타인데요. 이게 먼저 나오는 게 고2죠. 알겠죠? 알겠습니까? 아니 고1이신데 그날 요거 하실 때 보통 쌤들 그러던데 야 앞으로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익숙해지시길. 물론 여러분 말하는 건 맞는데 얘는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죠. 이러면서 복수함을 하는 거지.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합니까 벌써? 네. 3분의 파이죠? 2분의 1을 AB 사인 3분의 파이 그래서 루트 3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루트 3입니다. 물론 뭐 중3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 a 제곱 아닙니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좋은 거죠. 뭐 그런 공식은 아니면 좋은 거니까. 알겠죠? 뭐 어떻게든 구하시면 하나가 루트 3이다. 알겠죠? 얘가 루트 3인데 자 이제 따져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그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넓이가 제일 작은 게 어떻게 생긴 거지? 제일 작은 게 이거 아닌가 이거? 그죠? 얘보다 더 작은 넓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거부터 한다든지 큰 거부터 한다든지 뭐 이 변부터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죠? 제일 작은 게 얘일 것 같은데 얘는요 봐봐요.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반을 딱 자르면 얘가 절반일 거 아니야. 뭐 절반인 건 이해되시죠?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으면 이 두 개 더하면 그냥 루트 3이겠지. 이게 반개고 반개니까 합치면 한 개일 거 아니야. 루트 3이 나올 수 있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지우고 두 번째로 큰 게 아마 쌤 생각에 여기 붙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고서는 얘를 넘기면 이런 직각 삼각형이 될 것 같은데 요거 직각입니다. 알겠죠? 뭐 직각인 이유를 얘기해 주면요 여기 60도 반땡 30도 직각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요거 삼각형은 잘 봐봐. 뭐 쌤 그림이 약간 어그러져 있긴 하지만 이 정삼각형 한 개와 반개 관계 그럼 두 개네. 2 루트 3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쌤 이거 말고 이제는 더 큰 거 제일 큰 게 이거 같은데 하나씩 건너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여기서 점을 여기 잡았으면 얘 바로 안 잡고 건너서 또 건너서 잡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봐봐 이 삼각형이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3 루트 3입니다. 합계는 이런 거죠. 그죠? 확실히 좀 아까 그런 허접한 문제보다는 다루기가 조금 빡세진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전체 개수는 다 20분이니까 20분에 잡아놓고 원하는 개수 정리하러 가시죠. 얘 같은 경우는 요 루트 3인 경우는 봐봐 이렇게 일단 그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이 중에 제일 편한 거를 두 개를 확실하게 할 수 알겠죠. 근데 물론 그것도 집중하면 세 개 다 해봐야지. 이게 두 가지 접근이 있을 거 아니야. 확신이 있으면 두 개만 딱 한 다음 빼면 되고 확신이 없으면 무조건 세 개를 다 해야지.
왜? 세 개 다 해서 더한 게 1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안정감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쌤은요 제일 쉬운 건 얘일 것 같은데요. 얘부터 해볼게요. 이게 꼭지점을 이렇게 찌르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치? 6개밖에 안 나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6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여기를 꼭지점으로 여기를 꼭지점으로 이렇게 한 개씩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고 나올 수가 없으면 6개. 얘는 쉽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는 이제 뭐가 쉬울지는 여러분 자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쌤 개인적 기준에서는 얘가 쉬울 것 같은데요. 원래 양쪽이 좀 쉬운 경향을 띠거든요. 가운데로 갈수록 좀 복잡해져. 알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 지금 그린 거 하나,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흰색으로 할까? 요렇게 생긴 거 하나. 그 다음 돌리면 또 없어, 더 이상.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확신이 쓰냐가 중요하겠죠? 확신이 딱 쓰면 여기는 12개, 끝내면 이거냐. 확신 안 써? 열심히 풀어봐. 12개 나머지 확인해야지. 알겠죠? 그럼 표가 나왔으면 뭐 산수야 하면 되죠. 얘가 물어본 게 이 5x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 5x는 5의 2x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평균 구해서 5배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활용 문제 주면 가능한 x 세팅을 다 하고 각각의 확률을 이제 확률 구하는 문제처럼 풀면 돼. 알겠죠? 그 확률 구하는 문제가 우리 확률 버전으로 얘기하면 제일 처음 배웠던 수학적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경우의 수 2를 띄는 확률이 대부분일 거예요. 알겠죠? 가끔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패턴의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경우의 수 문제에 기반한 확률일 겁니다. 그거를 잘 풀어내 주시면 잘 해결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가 이제 1번 유형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해 파트에서 배울 얘기를 다 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해온 거거나 아니면 오늘 문제 푼 거 보면 알겠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많은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면 11페이지 47번 얘도 이제 혼자 풀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입니다. 11페이지에 47번 요게 이제 그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6개월 뒤면 수험생이 6개월도 안 남았 6개월 남았냐? 6개월도 안 남았네. 오 잠깐만 있습니다. 너네 지금 우리 8월달이잖아. 8, 9, 10, 11이면 수능이니까 그쵸? 엄마 한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제 내가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한창 막 고3애들 대학 정리해주는 시간이에요. 부모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해봤지만 나 만나면 지금이 제일 살 떨리는 거야. 앉아서 막 죽상돼서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 이걸 원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와서 보통 선생님 1시간 잡고 상담을 하는데 이게 1시간 동안 그 대학을 잡을 때 고3은 대학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때 한 30분 내지 40분은요. 이 하향 아랫라인 대학 잡는데 시간이 다 씁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수시로 끝내야 될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내신이 뭐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수보다 낮은 대학을 한 개는 써야 되거든요. 수시로 끝낼 거면. 물론 거긴 안 갈 계획이긴 하지만 내가 나머지 모든 입시에 실배를 본다면 갈 대학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잡는데 거의 뭐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상향으로 잡는 거는 1도 10분도 안 걸리겠습니까? 왜냐면 그건 다 좋은 일이잖아. 막 웃으면서 막 갔으면 좋겠어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아래에서 볼때 내가 막 대학 던져주면 선생님 저 거기 싫은데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반면 이제 내신관리 잘 된 친구들은요. 거의 뭐 1시간 쓰지 않습니다. 30분에 끝나요. 그래서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저기 상담실에 애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저기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하는데 저 상담실에서 웃으면서 이제 여기 될까요? 여기 될까요? 말이요. 여기는 가겠죠? 이러고 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남은 학기 점수 관리 아직 2학기 남았잖아요. 꽤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 나중에 저기서 축산되기 싫으면 지금부터 빨리 정신 차려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런 류의 문제를 풀다 보면 47번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대입하면 해결되는 일인데 이게 어찌 보면 위의 문제랑 비교해 보면요. 46번이랑 47번을 비교하면 같은 유형이거든. 46번은 굳이 내가 풀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x가 갖는 값이 1, 2, 3 3개밖에 없어. 확률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자 3개로 바꿔 풀면 되는데 같은 모양으로 생겼으나 밑에 거는요. k가 5개까지 나와요. 그럼 이건 단순하게 그냥 뭐 a, b, c, d, e를 바꿔 풀 만한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문제 구조가 다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표만 들어서 뭐 평균 구하고 이런 문제밖에 없는데 이렇게 개체가 많아지는 걸 어떻게 다룰 거냐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대입하고 산수하고 정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개체가 많은 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라는 얘기를 정리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자, 가볼게요. 47번입니다. 자, 두 이상 확률 변수 x, y가 가지는 값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래요. 일단 x는 쉽게 나왔어. 자, 확률 분포표가 두 개가 있는데 x인 게 있고 y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도 1, 2, 3, 4, 5고요. 얘도 1, 2, 3, 4, 5라고 이제 좀 복잡하게 주는 거예요. 이제 문제 엎드려지고 있는 거죠. 내용 자체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문제만 길어지는 거야. 정확한 표현을 하면 대문자 x가 소문자 x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p 대문자 y가 소문자 y 얘는 변수가 y니까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p y가 k일 확률이 x가 k일 확률의 2분의 1배에 10분의 1을 더한 것과 같대요. k는 1, 2, 3, 4, 5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는 자, y가 1일 확률은 요 놈은 얘 1 대입한 거니까 이 확률에 2분의 1 곱하고 10분의 1 더하면 돼 이 말이야. 그다음 2일 확률도 여기에 2분의 1 곱하고 10분의 1 더하면 돼라는 거야. 그럼 이걸 확률 한 3개, 2개밖에 없는 문제는 그냥 A, B로 넣고 다 대입한 다음에 시키면 정리하면 끝나는데 이거를 A, B로 가려면 A, B, C, D, E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5개를 연립방식으로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류를 정리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이 시그마가 이런 식이었죠. 시그마 K는 N까지 AK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1 대입한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 합니다. 이렇게 오래 배웠죠. 이 뜻은 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수열적 정리를 하는 거야. 뭔 얘기냐면 1일 때 확률을 A1 이렇게 전하는 거야. 개수가 많을 때는 선생님 경우의 수 풀 때도 그랬어요. 개수가 많을 때는요 수열처럼 씁니다. 수열과 경우의 수가 거의 뭐 같은 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2분의 1 A1 더하기 10분의 1인 거야. 그죠? A2 확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2분의 1 A2 더하기 10분의 1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상황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가서 같은 규칙으로 A5까지 쭉 가겠지.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A5 더하기 10분의 1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X 평균이 4인데 그때 Y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이 질문이죠. 됐습니까? 얘가 A를 쓰고 있어서 갑자기 A1이 싫어졌습니다. P1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일단 냅두겠습니다. 나는 첨자가 있으니까 가볼게요. 자, 이제 X의 평균은 Y의 평균 구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뭐 Y가 2분의 1X 더하기 10분의 1일 때 Y의 평균을 구하라. 이건 완전 쉬운 문제지. 점수에다 이런 짓을 했으면 그거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왜? 확률에다 이런 짓을 하는 건 우리가 배운 건 없어요. 뭔가 성질 배운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또 풀어야지. 자, 직접 또 푼다는 게 뭐냐면 이 X가 평균이 4인 걸 통해서 Y의 평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평균을 구하려면 이걸 다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한번 곱해볼게요. 자, 지금 나한테 준 힌트가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를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4라는 거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K 곱하기 AK가 1부터 5까지 더한 게 평균 아닙니까? 1 넣으면 1 곱하기 A1, 2 넣으면 2 곱하기 A2, 3 넣으면 3 곱하기 A3. 이게 일부러 이런 개체가 많은 것들은요 이런 수열적 정리가 가능하게 세팅을 해줄 겁니다. 왜? 다 써서 푸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뭐 5개밖에 안 되게 해도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균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꼭 연습해라, 복습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4라고 준 거야. 얘를 이렇게 받아야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Y의 평균 구하러 가야 되겠죠? 자, Y의 평균은 뭐겠어? 봐봐. Y의 평균 보면요. 얘도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잖아. 그치? 그죠? 이걸 식으로 쓰면 K 곱하기 2분의 1 AK 더하기 10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요게 점수 곱하기 확률인 거 됩니까? 이거를 1부터 5까지 더해야죠.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해라. 이런 질문인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분의 1 KAK 더하기 10분의 1 K입니다. 이거 구하는 거죠. 자, 시그마 정리해야 되겠네요. 2분의 1 빼면 2분의 1에 시그마 K부터 5까지 KAK고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10분의 1에 시그마 K1부터 5까지 K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 여기는 얘가 얼마다? 4한 거죠. 그쵸? 얘는 5 풀어야지. 되겠습니까? 결국 답은 2분의 1 곱하기 4, 2 더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그럼 시그마 K부터 N까지 K 공식 아시죠? 2분의 5 곱하기 6이 되겠지. 되겠어요? 정리하면 정답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 선생님 적어둔 이유는 봐봐. 이 수열에서 어떤 분포표 자체가 이런 규칙성을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긴 문제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균의 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한번 연습하고 거기에서 평균을 구할 때 이 시그마를 통해서 규칙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식을 세우면 간단하게 식이 나올 수 있구나도 같이 연습하는 그런 문제를 이 문제를 꼭 복습해서 연습을 해놓으세요. 알겠죠? 네. 지금 잠깐 끊고 이 확률 분포표 얘기는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자, 오늘 통계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계도 쌤이 확률도 딱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통계는 개보다 양은 조금 많은데 그래도 유형은 6가지로 세팅을 좀 해드릴 겁니다. 확률은 뭐 한 페이지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 필기장 보시고 있죠? 6가지 유형에 대한 풀이 전략 또한 별게 없는데 통계는 뭐 내용은 좀 됩니다. 유형은 6개인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가시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이건 치우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거기 이제 들어있죠. 이항 분포라는 얘기입니다. 이항 분포라는 유형인데 2번이 되겠죠. 2번. 이항 분포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일단 이항 분포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풀 수 있어야 돼. 뭐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아무래도 확률 얘기가 필요하니까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원계획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야죠. 그렇죠. P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6분의 2,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독립시행이죠. 이 공식이 그렇죠? 독립시행에 의해서 6번 중에 2번 3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 4번은 3분의 2가 나온다. 정답! 이렇게 푸는 문제가 독립시행이었죠. 자, 독립시행이라는 게 뭐였냐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매 시행마다 독립 상황, 그죠? 확률이 바뀌지 않는 상황 일 때 쓰는 공식이 독립시행이죠. 그죠? 이 독립시행을 기반한 이제 통계 분포 자료가 이항 분포인데요. 자, 이항분포는 뭐냐면 우리가 왜 수열 배울 때도 그 수열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만들기 나름이니까 규칙만 있으면 되잖아. 규칙만 서로 통과가 되면 수열이라 부를 수 있는 건데 규칙 있는 수준이 나야 되니까 그 무수히 많은 수열 중에서 우리가 이름이 있는 수열을 딱 3개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벌써 2개가 기억이 나시겠죠? 우리 이름 있는 3개 배웠습니다. 뭐 배웠냐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이름이 있으니까 어쨌든 알죠? 그런 것들에 이름 붙여놓은 거죠. 야, 이렇게 가는 규칙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부르자. 이런 건 등비 수열이라 부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표의 활용 문제는 물론 2개밖에 안 풀어봤지만 확률 분포도 무수히 많을 수 있겠죠. 아까 뭐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걸로 만들기도 했고, 그죠? 뭐 삼각형의 넓이로 만들기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뭐 우리 이번 시험 수학 점수의 뭐 점수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통계 자료 또한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상황으로 만든 통계 자료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확률 분포들 중에서 야, 이렇게 만든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야 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알겠죠? 수열에서 등차 등비를 만들듯이 알겠습니까? 그런 이름이 있는 분포가 이항 분포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떤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등차 등비가 무슨 규칙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죠? 자, 이항 분포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분포냐면요. 일단 독립시행 상황이에요. 이 독립시행이라는 네 글자 안에 또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 있죠. 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 매 시행마다 나오는 확률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알겠습니까? 요것만 있다고 무조건 이항 분포는 아니고요. 독립시행 상태에서 and 뭐뭐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면수 x라고 지정한 상태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 불러요. 알겠죠? 뭐라고? 독립시행 상황에서, 독립시행이 뭔지 아시죠? 그죠?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에다가 x가 지정이 돼 있어야 돼. 우린 이런 걸 이항 분포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딱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걸 이항 분포라고 부를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84번에 바로 이항 분포에 대한 체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런 상태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데 잘 봐봐. 1번 다음 중 이항 분포를 따르지 않는, 아직 우리가 bn, p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일단 그냥 이항 분포만 체크해 봅시다. 84번입니다. 확률면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고 얘기했어. 1번 보시죠. 주머니 안에 흰 공, 두 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두 개를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0번 반복할 때, 여기까지가 뭐야? 독립시행이죠. 상황이 됐습니까? 왜냐면 꺼낸 공을 확인하고 집어넣으면 독립일 것이고 10번을 반복하면 시행을 여러 번 했을 거니까 독립시행 상황에서 흰 공만 2개가 나오는 횟수, 그럼 매 시행마다 흰 공이 2번 나올 확률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건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때 그게 되는 횟수, 횟수를 확률면수 x라고 하자라는 이 x는 이항 분포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세임만 한다 이 상황이가 이게. 이래서 주머니 안에서 공을 꺼내서 흰 공이 2번 나오는 횟수를 x로 두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10번 시행할 때 이건 이항 분포 맞습니다. 2번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여러 번 시행을 하죠. 2의 눈이 나오는 독립시행이겠죠? 매번 2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게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이항 분포입니다. 이래서 아직 우리가 뭘 풀지 못하지만 이항 분포는 구분 되겠죠? 3번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10번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 요건 이항 분포가 아닙니다. 자, 이항 분포가 아닌 첫 번째 이유는 독립시행이 아니에요. 독립시행은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러면 이항 분포 맞는데 얘는 지금 동전이 앞면이 10번 나올 때까지 던질 거니까 시행이 뭐 10번일 수도 있고 11번일 수도 있고 12번일 수도 있고 막 상황이 바뀌면서 이미 여기서 탈락. 독립시행이 아니면 이항 분포라고 일컬을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3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4번, 5번, 1번 볼게요. 4번 적중률이 0.9인 사격 선수가, 자 얘는 맞출 확률이 10분의 9야 그냥. 200번 쏠 때 200번 반복 시행하는데 매번 맞출 확률은 0.9입니다. 독립시행 상황이겠죠? 얘가 목표를 맞힐 횟수를 x로 하자. 이건 이항 분포가 맞습니다. 구분됩니까? 상황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불량률이 5분의 1이래요. 20%. 불량률이 5분의 1인 공장에서 100개를 만들었다. 100번 반복하는 거죠. 그 100개가 불량품이 될 확률은 각각 다 5분의 1입니다. 일정한 거죠. 이게 독립시행 상황인 거야. 예원아, 제 말 듣고 있어요. 예원이 고개가 내 말 듣고 있는 고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이 되는 횟수, 이항 분포인 거죠. 자,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이런 것들을 이항 분포라 부르는구나.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 자, 쌤이 이 이항 분포에서 어차피 질문은 4개밖에 안 해. 뭐겠어? 확률 구하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편의점 구할 거야. 얘도 하나의 분포표가 될 거니까. 알겠습니까? 어차피 그걸 물어볼 건데, 쌤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주사위를 뭐 10번 던질 때. 자, 봐봐. 12번 합시다. 12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x 하자. 그때 평균, 분산, 편차차 구해봐라. 이게 질문인 거야. 이랬어요? 자, 아직 우리는 이항 분포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제 지금 요 상황이 이항 분포인 건 맞는 거 알겠죠? 그쵸? 독립시행 상황에 얘가 나오는 횟수가 x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항 분포가 맞는데 아직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냥 풀어볼게요. 우리가 앞 시간에 확률 분포표 만들기 배웠잖아.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x를 만드시고요. 일단 그냥 풀어볼게요. 우리 풀 수 있는 상황이니까. px가 x1합니다. 예원아, 가능한 x가 얼마부터 가능하죠? 이 상황이라면? 네. 0부터 1, 2, 3 쭉 가서 어디까지? 원기 어디까지? 6! 봐봐, 너 지금 상황을 봐. 무슨 소리야? 18! 잠깐만, 원기야. 우리 주사위를 12번을 던져. 그치? 적혀있는데? 12번 던져. 12죠, 그죠?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그 상황 판단을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x가 1인 것부터 구해볼게요. x가 1인 건 뭐냐면 12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인 거야. 요거 우리 공식 아닌가? 12번의 독립시행 중에 뭐뭐가 한 번 나올 확률, 그죠? P 잡아놓게 P.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이야. 요건 이해되죠? 그죠? 위에 어떻게 되겠어? 공식이야. 12번 중에 한 번 3분의 1 나오고 3분의 2가 1승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빵번 나오는 확률요? 구하기 쉽지. 이거 확률 구하기 완전 쉬워. 다 공식이니까. 12번 중에 굳이 쓰면 빵번 3분의 1 빵승 쓸 필요 없지만 3분의 2에 12승이 됐어? 뭐 3번 나오는 확률 구하기 쉽지. 12번 중에 3번 적는 건 1도 아니죠. 3분의 1 3승 3분의 2에 9승입니다. 여러분 확률 다 쓸 수 있겠죠? 쓰는 건 1도 아닌데 어떤 방식이야? 여기서는 보통 확률 변수를 R을 씁니다. R을.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우리 독립시행도 R이라는 변수 썼단 말이야. R번 나올 확률은요 12번 중에 R번 3분의 1이 R번 나오고 3분의 2가 N-R 12-R번 나오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 그쵸? 그럼 확률을 구하는 게 쉬운데 자 우리가 그 다음 할 게 뭐냐면 평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숫자 상황을 봐봐. 가능하겠냐 불가능하겠냐. 옹기야 곱해서 다 더할 수 있겠어? 어떻게 괜찮겠어? 어때? 산수가 불가능하죠.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을 구하는 게 얘는 거의 10초입니다. 10초. 그 공식이 다 있어. 왜냐하면 산수가 안 돼 물리적으로. 알겠죠? 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얘는 자 쌤이 그 통계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초반에 증명이 가능하고요. 이제 중반으로 가면 증명이 가능하지만 난 안 할 거고. 알겠죠? 후반으로 가면 원래 증명이 안 돼라는 얘기 했는데 여기 이 양보는요 증명은 가능합니다. 사실 알겠죠?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쌤도 해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중요한 증명이면 쌤 당연히 중요하게 전달하겠으나 중요하지 않은 증명이고요 머리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친구는 따라오시면 쌤 당연히 해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단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데 증명 생략할게 알겠죠? 복잡하잖아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산수로 구할 수는 없고요. 그냥 증명이 돼 있어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은 뭐냐면 지금 12번을 시행하는데 내가 원하는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게 평균은 공식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야 12번 중에 3의 배수가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겠어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 3의 배수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12번 하면 아마 평균적으로 몇 번쯤 나올까? 12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걔가 아마 대략 몇 번 나오겠어? 평균적으로. 이거는 몇 번 나올 것 같아? 봐봐요. 12번을 반복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가 x인 거야. 알겠죠? 그럼 이 x의 의미는 뭐야? 그 x의 평균이잖아. 그죠? 12번을 시행하면 얘가 평균적으로 몇 번 나와? 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12번을 시행하는데 내가 원하는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 3분의 1 되는 게 3의 배수이지만 그죠? 그게 12번 중에서 평균적으로 몇 번쯤 나올 것 같아? 12번 중에 뭐 잘 모르겠어? 선생님 말하는 게 잘 와닿지 않습니까 아직은? 예원아 그래요? 이해냈어요? 예를 좀 봐봐 12번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주사위를 12번 던져. 평균적으로 짝수가 몇 번 나올까? 12번 중에 12번 던지면 6번 홀수는 6번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짝수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2번 중에 2분의 1은 나오겠지 짝수가. 그게 평균이야. 그럼 봐 3의 배수는 확률이 3분의 1이야 12번을 던지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올 것 같아? 4번 나와요. 평균 4예요 4. 평균의 공식이 뭐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공식 물론 정리해 줄 건데 공식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야. 얘는 근데 약간 직관적인 이해는 되잖아. 12번 중에 걔가 나오는 거 3분의 1이면 평균적으로 4번 나오겠지. 그게 평균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이런 식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 공식을 정리해 드릴 건데 그럼 봐봐. 1표가 사실 무형지물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적을 수는 있지만 뭘 할 수는 없어. 너무 더럽잖아 산수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표를 잘 쓰진 않아요. 그럼 뭘 쓰냐? 이게 이런 거야. 어차피 이 양보가
상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 표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주사위를 12번 던지는 시행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야, 시행을 100번을 해. 근데 한 번 시행할 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뭐뭐가 나올 확률이, 이게 P죠, P? 뭐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야 라고 정해준 거야. 그리고 얘는 이항분포야. 이항분포란 말이 얘가 나오는 횟수가 X야 라는 말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렇게만 알려주면 바로 우리는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표 만들어 볼까? 뭔지도 몰라도 X는 원기야 얼마부터 출발하셨어? 이게 이항분포니까 100번을 시행했으면 얘가 나오는 횟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겠어? 0부터 1번, 2번 어디까지? 100까지 나오겠죠. 이거 아닙니까? 확률로 가면 2번 나오는 확률 볼까? 아, 쓰는 거 어렵지 않죠? 2번 나오는 게 뭐야? 100번 중에 내가 원하는 게 2번, 원하지 않는 게 98번. 정답. 당연히 연산은 안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대신 전체 시행 횟수와 한 번 할 때 확률과 이항분포인만 알려주면 그건 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해서 우리가 이항분포는 이렇게 써요. 확률 분포표 대신에 B라는 수학적 기호를 씁니다. B라는 건 이항분포라는 그 수학적 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학적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그렇죠? 그 첫자인데 이항분포다. 그리고 가로하고 n, p를 씁니다. 자, 숫자 2개 쓰는 거야. 자, n과 p가 뭐냐? n은 당연히 시행 횟수예요. 시행 횟수. 총 n번 시행할 거야 라는 거고요. 알겠죠? p는 뭐냐면 한 번 시행할 때, 한 번 시행할 때 확률이야. 확률. 어차피 우리는 몇 번 했고 한 번 할 때 확률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이항분포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얘가 뭘 대신하냐? 얘가 확률 분포표를 적을 데가 없네요. 확률 분포표를 대신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봐봐. 저놈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잘 봐. 잘 보세요. 저렇게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선생님 이런 상태라면요. 아하, x가 이렇겠네요. p x가 x로 가고요. 0번부터 1번, 2번, 점점점점 r번을 지나서 n번까지 가겠네요. 라고 합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만약에 나한테 한 번 나올 확률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번 중 한 번 p가 한 번 q가 n-1번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r번 나올 확률 얘만 쓰자. r번 나올 확률 n번 중 r번 p가 r승 q가 n-r승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즉 얘가 표를 대신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얘가 표를 대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항분포는 표를 필요하면 쓸 수도 있지만 쓰진 않을 거예요. 표 대신 그냥 B 이항표야 n, p 끝 이렇게 쓸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몇 가지 한다고? 어차피 4가지야. 첫 번째 질문. 평균은 뭐야? 이렇게 되겠죠. 무슨 의미야? n번 시행 중 p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말이죠. 여기서 그렇죠? 그럼 뭐겠어? 독립시행이지. n번 중 r번 이미 알고 있죠. p가 r승 q의 n-r승입니다. 물론 q는 6번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두 번째 평균을 물어보겠죠. 평균을 구해라 그랬으면요. 뭐가 되겠어? 이거 아까 얘기했죠. np 암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명하지 않았고요. 대충 직관적으로 느낌은 받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np가 답이야. 3번 분산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얘는 증명 가능하지만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선생님 정확히 진실을 얘기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냥. npq입니다. 되게 쉬워요. q가 뭔데? 1-p. 오케이? 분산 구하는 공식이 npq예요. 그럼 네 번째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은요? 루트 npq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냥 암기야 이거는. 알겠죠? 무슨 상황인지는 알고 암기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봐봐.
요것만 단순하게 외웠어. 쌤이 그때 했잖아. 이해가 안 돼. 닥치고 외워 문제 풀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항분은요. 요거는 단순 암기만 하면 딱 70점 먹습니다. 이항분포 문제만. 70% 먹어요. 거기에 만약에 봐봐. 이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선생님 이런 표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를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오나 이건 뭘까요? 잘 생각해 봐봐. 좀 더 한 번 더 잡아드리면 얘가 px가 r번 나올 확률이죠. 얼마일까요? 원기야? 네, 얼마니? 그렇지. 다 안 들고 들으니까 바로 알잖아. 이건 알겠니? 봐봐, 이 확률이잖아. 확률을 0 대입한 거부터 n 대입하면 다 더해라 이 말이죠. 지금 봐봐. 이것도 더하라고 이거. 알겠어? 얼마야? 1이겠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눈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까? 너네가 쓰는 거 아니야. 보고 선생님 이거 1인데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한 번 더. 예원아 계속 너야. 자, 어제는 원기를 더 많이 불렀는데 그지? 오늘은 예원이를 많이 부르게 될 것 같네요. 보세요. 예원아 좀 온 것 같아. 다르게 좀 써줄게. 가끔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면 애들 못 알아봐서 써줄게. 이거 뭐 구한 것 같아요? 자, 생각해봐. 머리가 안 들어가지 지금? R이 어딨노? 저기 위에 있는 게 R이야. 밑에 있는 게 확률이고. 힌트 다 줬어요. 저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잘 모르겠어. 편하게 얘기했어요. 잘 모르겠어. 원기야?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써요. 갑자기 시겠어요. 봐봐. 여기 x가 확률 변수잖아. 얘랑 곱한 걸 다 더한 거 아니야 지금? 그 시간에 이해됐어 식? r 곱하기 확률을 봐봐 0부터 n까지 했잖아. 그러면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이거 한 거잖아 식으로. 식 이해됐어? 그거 뭐 구하는 거야? 평균 구하는 거죠. 평균. 이해됐어요? 보고 선생님 평균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너네한테 이거 쓰라는 얘기 안 한다고. 보고 선생님 평균인데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자, 이거나 마지막 기회다. 이거 뭘 것 같아? 그렇지. 뭔지 알겠니?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 R이 지금 여기는 점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변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제곱해서 곱하고 더한 거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눈까지 갖춘다. 봐봐. 단순한 게 있지. 70% 먹어 그냥. 문제 풀면 알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 저 B, N, P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표가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는 90% 먹어 일단. 알겠죠? 단순해. 90% 다 맞춰. 선생님 남은 10% 뭡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얹어드릴 계획입니다. 90%가 짱짱해지면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 얹어줄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다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오늘 상태를 보니까 오늘 이항 분포만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죠? 더 이상 전달은 무의미하다. 이거 문제 풀어볼게요. 봐봐. 자, 이제 이항 문제 쓰는 법 좀 한번 연습해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문제로 다시 84번을 좀 더 우려먹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다음 중 이항 분포를 따르지 않는 건 우리가 구해봤죠? 3번 빼고 나머지는 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문제들 쌤이 연습하는 길에 내가 다 구해볼게. 다라는 게 뭐냐면 확률도 한번 구해보고 평균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보고 표준면차도 구해보고 다 구해볼게. 알겠죠? 봅시다. 1번부터 주머니 안에 흰 공 2개와 검 공 3개가 들어있고요.
두 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반복. 맞습니까? 그때 10번 반복. 그치? 난 뭐에 관심 있어? 흰 공이 두 개인 게 관심 있어요. 아, P는 구해야 될 거 아니야. P 구해봅시다. 여기서 두 개 꺼낼 때 52분의 1. 흰 공이 두 개인 거 20.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10분의 1이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1번을 이제 이항 분포로 표현한다면 1번은 선생님 이런 상황이네요. B 이항 분포인데요. 10번 반복 중 원하는 확률이 10분의 1입니다. 이게 표를 대신하는 거야. 이게 표 만든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걸 주면 야 이거 만들어봐. 만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그 표의 역할은 없지만. 알겠죠? 자, 이 표가 보여야 돼.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확률 구해볼게.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은 Px가 2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게 질문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죠. 10번 중 2번 10분의 1의 제곱 10분의 9의 8승 정답. 알겠습니까? 질문합니다. 평균 구해라 질문한다고. 뭐 이런 거 할까요? 일부러? 2x 플러스 1을 구해라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럼 평균 성질이야. 앞서 풀어왔으니까. 결국 평균 구하는 얘기야. 그죠? 평균 뭐라고? NP라고. 1이는 1. 알겠습니까? 답은 3입니다. 이거 1이니까. 이해되겠어요? 평균 NP. 자, 세 번째 분산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분산 공식이야. NPQ 1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야. 10분의 9거든요. 끝. 됐어요? 표준 편차 구해라. 여기 루트 씌워야지. 루트 10분의 3. 그러면 끝. 이해되겠어? 공식이라고. 공식. 훨씬 가볍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직접 표를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 구하는 겁니다. 훨씬 가볍죠. 내용을 알아야지 대신.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 만약에 야 제곱의 평균 구해봐 이렇게 보내놨어. 얘는 공식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배운 건 평균, 분산, 표준차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잠깐만 우리가 앞 시간에 제곱의 평균이 들어있는 공식이 있었죠. 뭐였지? 분산 구할 때 사용되지 않았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항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 풀었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푸는 거야. 지금 얘가 평균이 보자. 평균이 아까 1이었죠. 평균 1이니까 여기 1. 그치? 분산이 10분의 9. 10분의 9. 어떻게 하면 돼? 얘 넘기면 1 더하기 10분의 9. 얘는 10분의 19가 되겠네요.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엮어서 풉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표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외워서 푸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가 이항 분포를 다루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이항 분포의 Bn, P 만드는 연습 해볼게요. 자, 84번에 1번에 해당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84번에 2번입니다. 이건 되게 쉽죠. 84번에 2번입니다. 2번.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2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항 분포가 맞습니다. 뭐뭐가 나오는 횟수니까, 그렇지? P가 얼마죠? P?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2가 나올 확률 얼마지? 얼마지? 주사위인데? 야 잠이 들게 한 거 아니야? 아니 분명 깨어있는데 왜 대답이 잠드는 애 대답이지? 6분의 1이죠? 그러면 2번은 B 뭐냐 10,6분의 1인 거야. 끝!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평균 얼마니? 3분의 5, 6분의 10, 그치? 그렇게 보고 다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뭐 이 정도면 감이 잡혔을 거니까 넘어가서요. 이제 계산 문제 하나 가보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내요. 91번 한번 풀어볼게요. 91번 뭐가 별거 없어요. 91번입니다. 자, 91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 많이 내요.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 B, n, 10분의 1이 있다. 뭐 다 좋네. 그렇지? 다 구할 수 있지. 야, 제곱의 평균이랑 평균을 제곱한 거의 2배랑 똑같아. 이렇게 있어. n을 구해라 이거. 그냥 다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평균부터 구하죠. 평균이 뭔데? np 10분의 1에 끝. 그죠? 제곱의 평균을 위해서 분산을 구할게요. 분산은요? np 곱하기 이 평균 np잖아. 곱하기 q 100분의 9n이 여기 되겠죠? npq니까 그냥 했습니까? 그러면 100분의 9n이죠. 얘 구하는 공식이 원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습니까? 얘가 10분의 1 n인 거 아니까, 그지? 제곱하면 얘는 100분의 1 n 제곱이겠네요. 그죠? 넘기면 이해되겠어? 제곱의 평균은 여기 있을까? 제곱의 평균은 이거 넘기면 100분의 1 n 제곱 더하기 100분의 9 n 되겠네요. 까지도 이해되겠죠? 오케이? 요거 여기 대입, 요거 여기 대입. 풀면 뭐 n에 대한 방정식 나오니까 답이 나오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냥 연산을 요구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NP를 구해내서 시킨 대로 가면 됩니다. 네. 여기 뭐 이렇게 나와있네. 94번. 여기 뭐 다른 모양들. 이제 개념 설명 오늘 진도 다 끝났어. 알겠죠? 모양이 좀 다른 것들 좀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버퍼링이 안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거만 좀 보여드릴게요. 94번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로 문제를 줬네요. 94번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 Px가 X일 때. 숙제하실 때 쌤이 풀어준 문제 체크 딱 해놨다가 그거부터 푸세요. 내가 풀어주는 문제부터 딱 이해하면 나머지가 풀이가 쉬울 거니까 그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체크 딱 해놓으세요. 봐봐. 얘를 보자마자 x는 0부터 n까지 이 세팅 보자마자 쌤 이항 분포네요 라고 판단해야 돼. 왜? 확률 질량 함수 준 건데 확률 질량 함수가 그냥 얘잖아. 그죠? 이해됐어? 저기 r 대신에 x만 넣는 거잖아 지금. 이거 이형포라는 얘기야. 보자마자 뭘 적어야 돼? b n, p n, p 이렇게. 준 건 없네요. 여기 숫자가 있으면 숫자 쓰면 되는데 준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힌트 줬습니다. 야 평균이 1이고 분산이 10분의 9일 때 n과 p 구해봐 이 말인 거죠. 뭐 힌트 두 개부터 나오겠지. 가볼게요. 얘는요 np가 1이다 이 소리고, 그죠? 얘는요 npq 그냥 q를 간혹 이제 어떤 풀에서는 1-p로 바꿔 쓰는데 q라 써서 여기 놨습니다. 뭐 나중에 p라면 쓰면 되니까 npq가 10분의 9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np를 알고 있으니까 q가 10분의 9라는 거야. 내용을 아니까 당연히 p는 10분의 1이겠지. 6번이니까. 그죠? 대입하면 얘는 10인가 보네요. 다 구했네요. 이해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 드립니다. 네. 뭐 답을 쓰면 b 10,10분의 1인가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야 세 번째 확률, 3이 될 확률 구해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번 중에 3번 10분의 1에 3승 10분의 9에 7승 답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쓰기가 귀찮은 거지 뭐 연산이 귀찮은 거지. 알겠죠? 내용은 적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대입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공식들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뭐 여기 우리 교재가 워낙 양이 많은 교재이라서 알겠죠? 문제는 많이 때려박아 놨으니 그냥 풀면 그냥 됩니다. 알겠죠? 원래 이제 그 수투나 이런 수원 일반 그 과정들은요 보통 우리가 개념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보통 학원 커리큘럼 들었습니다. 비반 친구들 이제 개념탑으로 개념 단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수능 스케일 알려주면 것좀 알려준 다음에 내신이 되면 이제 내신탑이라서 이제 내신을 대비하는 이런 다량의 문제로 이제 문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확통도 원래는 그런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확통은 이제 어차피 매년 가르쳐 봤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신으로 가르치나 뭐 개념으로 가르치나 똑같아 사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시험 대비 교재로 쓰는 문제다 보니까 문장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뭐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연습하면 좋은 거죠. 싹 푸시면 되고요. 자 109번 109번 내용도 없어. 이제 다 배웠어. 109번입니다. 109번 보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네. 그지? 보입니까? B 몇 콤마 몇이야? B 몇 콤마? 9 콤마 3분의 1 이게 보이겠죠 이제? 그죠? 이런 이형 분포네요. A, B, C를 구하랍니다. 그렇죠? 한 명씩 구해봅시다. 자, 예원아 A는 뭐니? 109번 A. 뭐라고? A는 뭔데? 확률을 0번째부터 9번째까지 확률을 다 더했네. 1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자, 원기야. B는 뭐니? 3. 얘는 알겠어? B가 3인 거.
아까 그렇지. 아까 이 현실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죠? 봐봐. R이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게 뭐 구하는 거야? 평균 구하는 거잖아. 그냥 B를 딱 보고 쓰면 평균인데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이랬습니까? 보고 알아야 돼. C는 내가 할게. C는 이거 제곱의 평균 구하는 얘기야. 이래 소통 바로 돼야 돼. 알겠습니까? 점수를 제곱한 걸 곱해서 더했잖아. 이게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제곱해서 곱해서 제곱의 평균이 나오는 거죠. 얘는 그치. 이항분의 단점이 얘를 바로 구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 평균 나왔어. 평균은 평균이지. 평균 아니까 분산 구해야지. 분산이 NPQ. NP가 3 곱하기 3분의 2 하면 분산이 2겠다. 이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넘기면 11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곱 평균은 이렇게 분산과 평균을 돌려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쭉 하시면 네, 다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로 나온 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문제 뭐 3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네요.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잘 끊어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디냐면 134번 한번 보시죠. 134번. 134입니다. 찍겠습니다. 134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질 때 냄새가 나죠? 그죠? 아직은 냄새야. 왜냐면 얘는 냄새가 확실히 나는데 얘는 아직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알겠죠?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 스톱! x는 이항 분포가 맞습니다. 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래잖아. 그게 핵심인 거야. 알겠죠? b 20, 주사위를 던져 1의 눈이 나오려면 6분의 1 준비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전을 n번 던질 때 냄새가 나죠? 원기야? 그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y, y도 이항 분포네요. b n, 2분의 1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때 문제 하죠. y의 분산이 x의 분산보다 큰 n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질문입니다. 그냥 또 계산 문제 아니냐, 알겠습니까? 분산 구하시죠. x의 분산은요? npq. y의 분산은요? npq. 그죠? 4분의 1에 y의 분산이 얘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5가 남지? 3, 3 되겠죠? 9분의 25 보다 크게 되게 하는 n의 범위 구해라. 뭐 계산은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별거 없죠? 여기서 문제 조금 어려워지면 그나마 135번 정도? 알겠죠? 135번 가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를 A라 하자. A는 1부터 6까지 수야. 두 번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Y는 AX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얘 둘이가 서로 다른 교점 두 개를 갖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죠? 자, 우리가 확률 문제도 이미 다 많이 풀어왔고 뭐 이 통계까지 넘어온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사건을 잡아주는 이유는 당연히 그 확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확률 쪽에서 이런 세팅을 하든 통계 쪽에서 이런 세팅을 하든 결국 그거는 확률부터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확률부터 구하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 A가 될 수 있는 게 6가니까 6분의 1. 그죠? 됐습니까? 얘네 둘이 교점이 두 개이려면 연립해야 되겠죠? 연립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AX가 되는 거니까 넘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더하기 4가 0입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A의 범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겠죠. 최근에 이런 거 많이 풀고 있으니까 들어가시죠. 마이너스 16. 뭐 이게 전개도 되지만 굳이 뭐 전개까지 필요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왜냐면 A가 자연수기도 하고 주사위 눈이니까, 알겠죠? 요거 뭐 잠깐만 2 안 되고, 그죠? 3, 4, 5, 6, 4개 되겠지? 4입니다. 3분의 2. 됐어요? 이 통계든 확률이든 사건을 잡아놓으면 그다음 확률 관한 얘기야. 보여놓고 문제 읽을게요. 자, P를 구했어. 자, 이제 얘기합니다. 자, 한 개 주사위를 300번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냄새 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 하자. 그놈이네. 이항 분포네. 그죠? 아, B 몇 번 한다고? 300번 중에서 원하는 확률 3분의 2입니다. 얘 가지고. 알겠습니까? 평균과 NP 정답 끝. 이런 문제죠. 이해되겠죠? 다 그런 식이에요. 자, 해서 오늘 그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숙제는 선생님이 이제 그때 얘기했지만은 그 뭐냐, 지금 90%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그 90%에 대한 얘기를 숙제를 해오면 이제 내용이 좀 안착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남은 10%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언제 드릴게요. 주로 다음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숙제는 여기 84번부터 145번까지. 문제 너무 안 해니까 홀수만 풀어보세요. 홀수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이해되겠죠? 네. 짝수 남아있는 거. 저는 여기 잘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여기 페이지. 이건 땡큐. 네. 준비하셨나봐요. 더 있습니다. P 6페이지. 그죠? 앞에 거 해야지. 우리 네? 뭐요? 여기랑 어디부터 하면요. 앞에 되게 많구나.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오늘 통계는 B형번 나가게 아니구나. 내가 척박했네. 40번부터군요. 너무 많네. 페이지는 됐습니다. 너무 안 풀어도 됐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40번부터 145번까지 하면 얼추 뭐 100개 되겠네. 그죠? 홀수만 딱 때리면 50개 되겠네. 일주일 있으니까 과학이니까 그래야겠죠?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대신 일찍 끝내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 홀수 풀어와. 옮겨 풀어라. 앞에 가르게 저기만 해. 저기만 다 복습돼.